문제 없네. 우리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복기해보고 유형별로 한 어려울 만한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 한 두세 개만 좀 같이 보자. 그죠?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 물리형이 되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동거리와 변위의 구분이죠. 이동거리랑 변위의 차이가 뭐죠? 이동거리는 이동 안 총거리. 그렇지. 움직임 총거리. 그에 반해 변위는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의 직선거리. 그렇지. 혹은 나중과 처음 사이의 직선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또 이거 말고 다른 차이는 정의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얘는 스칼라 값이고 얘는 벡터 값이죠.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는 반면 변위는 뭐랑 뭐가 같이 있어? 크기랑 방향이 같이 있는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변위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죠. 그렇죠?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얘기 나오잖아. A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B까지 도착을 하고 다시금 C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5m고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2m라면 이동거리는 7m고, 그지? 변위는 오른쪽으로 3m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다만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등가속도 운동의 기호를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보시면 공식에서 등장하는 기호 S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에서 S라는 기호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S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변이죠, 변이. 변인데요. 사실 문제를 풀 때 그걸 변이 말고 이동거리로 치고 풀 때도 굉장히 많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주고서는 이동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대부분 그냥 S를 구하면 해결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차이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동거리랑 변이는 분명 달라, 그지? 분명 다른 값인데 이동거리랑 변이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려면 물체의 운동이 어때야 돼?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가 있으려면 말이 너무 어렵나? 언제 하나의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물체의 이동거리 값과 변이 값이 언제 달라지냐? 운동하다가 중간에 방향이 한번 바뀌면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요, 방향이 변하면 혹은 운동 방향이 변하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달라진다. 그럼 얘는 반대로 말하면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동거리와 변위를 동일시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변위를 구하라고 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면, 아니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면 S 값을 그대로 이동거리 혹은 변위 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력과 속도라는 물리량도 등장을 하죠. 안녕. 자는 줄 알았는데 자는 건 아니었구나. 앉아. 안 보일걸? 두 분 다 키가 있으셔서 보기 좋겠지. 자, 서연아, 그치? 속력은요? 오분의 뭐죠? 시간분의 거리. 그치,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죠, 변위.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를 쓰고 얘는 변위를 쓰니까 거기에서 오는 추가적인 차이가 뭐야? 채권이시고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는 값이니까 속력 또한 크기만을 가진다. 그에 반해 변위는 크기랑 방향을 둘 다 가지는 값이니까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단위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해보면 이동거리랑 변위는 둘 다 단위로 미터를 많이 쓰죠. 때문에 속력은 단위로 뭐를 제일 많이 써? 미터 퍼 세크. 속도도 동일하게 미터 퍼 세크를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속력 속도 이 정도가 가속도 해볼까? 가속도. 자, 소희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 그렇지. 나중 속도 빼기 좋아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가속도에 해당하는 값이겠다, 그지? 그래서 자, 다이야, 단위는 어떻게 돼? 가속도? 자,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여러분. 그럼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잖아. 미터 S분의 M 나누기 S니까 얘는 뭐야? S분의 M 곱하기 S분의 1이니 S제곱분의 M이죠. 그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가속도 뭐 예시 하나 정도 해볼까? 물체가 초기 운동 속도가 5m/s였대. 나중 운동 속도가 15m/s. 얘는요 2초의 시점에서 본 거고 이건 5초의 시점에서 본 거라고 하자. 자, 그럼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해? 다야 몇 빼기 몇 분의? 시간이니까 몇 빼기 몇이 먼저 들어가야 돼? 분의 몇 빼기 몇? 그렇지, 15 빼기 5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5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오겠다, 그렇지? 그리고 원래 저 정신을 안 차리네요. 3분의 10m/s 제곱이란 가속도가 나오겠다. 그죠? 자, 초기 운동 속도가 10m/s였다고 하자. 나중에 봤더니 반대 방향으로 20m/s로 가고 있었대. 자, 이때의 시점을 0초. 안녕. 일단 앉자. 이때의 시점을 뭐 10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소희야, 가속도 어떻게 구하니? 10 빼기 분의 10 빼기 20. 몇 빼기 몇? 10 빼기 20. 왜 10 빼기 20이에요? 언제가 나중이야? 얘가 나중인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가속도 당연히 속도를 쓰는 거잖아, 그렇지? 속도는 분명 방향을 갖는 값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도 분명 크기도 있지만 그에 더해 방향도 있는 값이잖아. 그러면 우린 방향을 뭐로써 구분해줘야 돼? 부호로서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방향이 반대여도 부호를 다르게 안 해준다니까? 왜 안 해줘? 얘네는 그림으로 주잖아. 화살표로 오른쪽, 왼쪽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부호를 붙여줄 이유가 없지, 그치? 구분이 되는데. 혹은 문제 발문에서 말로 해주잖아요. 처음엔 앞으로, 나중엔 뒤로. 방향을 말로써 해주면 부호를 안 써도 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부호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을 10m/s, 오른쪽 10m/s를 너가 플러스로 잡기로 했다면 나중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지. 방향이 반대니까. 물론 어디를 플러스 어디를 마이너스로 할지는 내 맘이야.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치? 그래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20으로 두고 계산하신다면 마이너스 20 빼기 10이니까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3m/s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물체는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얘는 가속도의 방향이 가속도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럼 초기 속도도 플러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오른쪽이 우리가 플러스라고 잡은 거잖아. 그럼 가속도도 플러스라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얘는요, 가속도가 어느 방향인 거야?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는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그럼 이때는 가속도가 왼쪽 방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가속도의 방향, 부호를 토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게 가속도의 정의였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점이 필요한 거야, 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점에서 각각의 속도값과 시간값을 알아야 돼, 그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두 시점에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봤을 때 두 물체의 속도를 각각 측정해 놨어야 돼. 알겠지? 두 개의 시점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야, 그러면 이 물체는 속도가 왜 변해? 유연아, 속도가 왜 변할까? 힘을 받았기 때문이겠지, 그지? 우리 통합과학 물리에서는 모든 마찰을 무시하잖아, 그지?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해. 그러면 마찰과 공기저항을 받지 않는 물체는 한평생 동일한 운동 상태를 유지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결정이 없는 빙판이잖아. 내가 물체를 한번 틱 굴려. 그럼 얘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힘을 받아, 안 받아? 아무런 힘도 받지 않지. 그러면 내가 물체를 굴리고 10분이 지나도 굴러가고 있고 100분이 지나도 굴러가고 있고 내일 아침 봐도 굴러가고 있고 내가 뒤진 후에도 걔는 굴러가고 있다고. 그지?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야. 우린 모든 마찰력과 공기저항을 무시하니까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같은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어야겠지. 그지? 근데 운동 상태가 변했다, 즉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힘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알짜임에 대한 얘기하잖아. 알짜임이 뭐야? 물체가 받는 전체 힘의 합력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질량이 2kg짜리인 어떤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가하고 2N의 힘을 추가로 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알짜임은 얼마니? 소희야, 아니 서연아. 12N이죠? 10N이 2N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그지? 반대 방향으로 받는 알짜임은 얼마? 뭐 7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전체 알짜임은 얼마니, 서연아? 오른쪽으로 5N이겠죠? 그죠? 이쪽으로 12N, 반대쪽으로 7N이 빼야지, 그지? 자, 근데 질량이 2kg래. 그럼 우리 공식 하나 알잖아. 공식 뭐 알아? F는 MAI죠. 그럼 여기 넣으면 가속도는 몇이 나와? 힘이 5N이고 질량이 2kg니까 가속도는 2.5m/s 제곱이 나오겠다, 그지?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단위나 한번 볼까? 힘의 단위 뭐야? 뉴턴이죠, 뉴턴. 뉴턴은 질량의 단위 뭐야?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m/s 제곱과 바꿔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결국엔 힘을 받아서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텐데, 이 물체의 운동을 힘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봅시다. 일단 케이스가 두 가지일 거야. 힘이 0일 때와 힘이 0이 아닐 때가 있겠지, 그치? 힘이 0일 때는 어때?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치? 운동 상태가 유지되니까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을 거야. 쭉 정지해 있거나 혹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그치? 우리 그거 무슨 운동이라 불러? 등속이죠. 등속. 속도가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하니까 등속 직선하겠다라는 거죠. 힘이 0이 아니면요 분명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때 조금 구분을 해보자. 만약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는 증가하겠죠. 반면에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반대라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힘이 0이 아니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힘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0은 아니다, 그치? 뭐 커지고 작아지고 혹은 일정하고 그건 모르겠고 0은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요 힘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힘을 점점 많이 준다, 그런 거 안 배워. 힘을 점점 적게 준다, 그런 것도 안 배워. 그냥 동일한 만큼의 힘을 꾸준히 주는 운동만 배워요. 그럼 동일한 힘을 꾸준히 주면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힘이 일정하면 당연히 뭐도 일정해야 돼? 가속도도 일정해야 돼. 그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래서 우리 구분을 좀 해보자고. 자, 물체 운동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등속 직선과 등가속도가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이라고 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거겠지. 구분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등속 직선은 속도가 혹은 속력이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 직선. 그치? 얘는 속도가 어떨까? 변하죠. 근데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변해요. 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볼까? 얘는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그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 속도가 1초마다 마이너스 3만큼씩 변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내 초기 속도가 몇이야? 10이지. 1초 뒤엔 몇이어야 돼? 7, 2초 뒤엔 4, 3초 뒤엔 1, 4초 뒤엔 마 2, 5초 뒤엔 마 5, 6초 뒤에 마 8, 7초 뒤에 마 11, 8초 뒤 마 14, 9초 뒤 마 17 해서 10초 뒤에 마이너스 20 되는 거잖아, 그치? 내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운동이다. 그럼 등속 직선은 속도가 일정하죠, 그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랑 얘가 같으면 당연히 가속도는 몇이야? 0이지. 등속 직선은 가속도는 0이다. 때문에 당연히 힘도 0이다. 그치? 등가속도는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힘도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가속도, 힘 세 가지 정도의 구분 기준을 두고 등속 직선과 등가속도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럼 우리 등속 직선의 그래프 좀 그려볼까?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등속이니까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 그려져야 돼. 그지? 자, 그럼 다해야 등속 직선에서 혹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니? 언제 배우려고요? 자, 이면들어 보자. 기울기라는 게 의미하는 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게 뭐야?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지, 가속도, 그치? 요거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가속도다.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0이잖아, 0.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 한 시점까지의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봅시다.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동거리죠.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간, 이동거리 혹은 지금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얘는 시간 위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 1차함수의 꼴로 그려줘야 돼. 왜? 시간분의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가 뭐야?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지?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뭐야? 결국엔 이동거리잖아, 그지?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뭐야? 속력 혹은 속도 뭐라고 얘기하셔도 괜찮겠다. V죠, V. 그지? 얘는 등속이잖아. V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꼴의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지, 그지? 서연아, 얘는 기울기가 증가해, 감소해? 소희야, 기울기가 일정하죠, 인간아. 그치? 기울기가 플러스 5인 거지. 예를 들면 기울기가 플러스 5인 거지, 그치? 야, 양수인 거랑 증가하는 건 다른 거라고, 그치? 플러스인 거랑 더하기는 다른 거라고, 그치?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잖아. 일정한 거지. 그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등가속도 직선도 동일하게 그래프 좀 봅시다.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 1차함수의 꼴로 그려져야지. 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가속도잖아, 가속도.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니까요. 그지? 가속도가 일정한. 혹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그건 크게 궁금한 건 아닌 것 같아. 마찬가지로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동거리라고. 오케이? 이동거리다라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얘는 2차 함수의 꼴로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한 바가 뭐였어? 속도였잖아, 속도. 그지? 그럼 봐봐.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야? 요 정도야, 그지?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 정도야, 그지? 자, 소연아, 서연아, 이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점점 기울어진 정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요런 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다. 얘네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다. 어쨌거나 시간 위치 그래프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속도고, 속도가 변화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푸는 거잖아, 그지? 등속 직선이면 어떻게 푸니? 유연아, 등속 직선 어떻게 풀어? 그래, 등속 직선 거속시 쓰면 되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속시가 애초에 등속 직선 운동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지? 단순히 거속시 쓰면 될 것 같아. 등가속도는요? 그치. 일단 문자 5개 써야지. 기호 5개 뭐 있어, 유연아? V1, V0, 그렇지. SAT, AT, S 5개 쓰고 시작하라고요. V1은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A 가속도, T 시간, S 변이겠다. 5개 기호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셔야겠죠. 자, 다이아 첫 번째 공식. V1은 불러. V0 플러스 AT. 좋아요. 자, 소희야, 두 번째 공식.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서연아,
대비를 장식하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공식 딱 3개잖아요. 그죠? 공식 3개 외우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이 식에도 기호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몇 개? 하나, 둘, 셋, A까지 4개. 여기도 A, S, V, V0 해서 4개잖아. 그치? 기호가 4개야. 그럼 몇 개가 주어져야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3개가 주어져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등가속도 직선이면 일단 문제 보고 등가속도다 구분된 순간에 더 이상 읽지 말고 기호 5개 쓰시라고요. 그죠? 기호 5개 쓴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문제 읽으면서 주어진 값들을 옆에다가 채워나가라는 거지. 그럼 반드시 몇 개가 주어져 있다고? 3개가 주어져 있을 거라고. 그 3개를 채우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머지 2칸은 필연적으로 채울 수 있잖아. 공식 쓰면. 그지? 무조건 문제에서 3개가 나오니까 그 3개를 찾는 게 핵심이겠다. 그죠? 그렇게 등가속도를 푸시면 되겠다. 등속직선이랑 등가속도를 구분한 게 첫 번째. 등속직선이면 거속시 쓰시고 등가속도면 기호 5개 써서 풀어라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형 좀 봅시다. 넘겨서 6번 한번 볼까요? 6번. 6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티피컬한 요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럼 6번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보자. 걔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문제 줬죠. 몇 초 간격이니? 2초 간격인가? 0초의 시점에서 여기 있고 2초의 시점까지 움직인 거리가 10cm? 그치? 2초부터 4초까지는 움직인 거리가 30cm? 4초부터 6초까지는 움직인 거리가 뭐 50cm? 맞죠?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뭐 뒤에는 그만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가속도를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 결국에 가속도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이 유형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풀이법이 동일해요. 일단 평속을 구하는 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평속은 어떻게 돼? 0에서 2초 구간. 이 구간의 평속이 몇이야? 5cm/s지. 2초 동안 10cm가 쓰니까, 그지? 평속이 5cm/s다. 2에서 4초 구간의 평속은 몇이야? 똑같이 2초 동안 30cm가 쓰니까 15cm/s다. 그리고 4에서 6초 구간의 평속은 2초 동안 50cm가 쓰니 25cm/s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지? 자, 근데 얘는 평속이야. 우리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고? 두 시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봐서 그 두 순간의 속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지? 순간 속도를 알아야 가속도에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순간 속도가 아니야. 평균 속도잖아. 평균 속도. 한마디로 0에서 2초 구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잖아. 똑같이 2에서 4초 구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움직였다. 4에서 6초 구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속을요, 순간 속도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고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푸셔야 돼. 평속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명 구간이잖아. 구간. 0에서 2초 구간의 평속이 오잖아. 그럼 얘를 순간 속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도 그 중점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도 그 평균을 보시는 거야. 0에서 2초의 평균이 몇이야? 1초지, 1초. 그러면 얘는 1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5cm/s가 된다고요. 또 2에서 4초 구간의 평속이 15cm/s지.
그러면 얘도 그 평균 시간인 3초 딱 그 순간에서의 속도가 15cm/s가 된다고요. 그죠? 여기는요 4에서 6초죠. 4에서 6초. 4에서 6초 구간의 평균 속도가 25라면 평균 시간이 몇이야? 5초지 5초. 5초 그 순간의 속도가 25cm/s가 된다고요.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간단해. 분가속도 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차 함수의 꼴로 나타날 거고, 그지? 그러면 여기 t초까지 움직였다라고 하자. 0에서 t초 이 구간을 보자.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1이라고 할게. 그러면 평속은 몇이야? 평속? v0와 v1의 평균이 몇이야? 2분의 v0 더하기 v1이지. 그거는 v1과 v0의 정확히 중점에 위치할 거 아니야, 그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그 점의 x 값을 구해보자. 속도가 여기일 때 x 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잖아. 기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안 보이시면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y는 어떻게 되시기? y는 기울기가 몇이죠? t 증가할 때 속도는 얼마나 증가해? 시간이 t만큼 걸렸을 때 속도는 얼만큼 증가해? v0에서 v1이 된 거니까 얼마나 증가한 거야? 그래, v1-v0만큼 증가한 거지. 이게 기울기고 x 더하기 y절편 v0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지? 그럼 x 값을 평균인 2분의 v1 더하기 v0 넣으면은 y 값에 넣어야죠. y의 요값 넣으면 x 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해볼까? 2분의 v1 더하기 v0는 t분의 v1-v0 x 더하기 v0 v0 이항하면 2분의 v1-v0는 t분의 v1-v0 x. 양변에 v1-v0 약분될 테니까 x는 결국엔 어떻게 돼? 2분의 t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여기에서 x 값이 2분의 t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 시간은요, 평균 속도는요, 하나의 시점을 딱 꼽자면 그 구간에서 평균 시간의 속도라고요. 그지? 평균 시간의 속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평균 시간에서의 속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지 순간 속도로 전환하고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가속도 계산해 볼까? 예를 들면 이제 다 했어. 요 1초와 3초의 시점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하자.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돼? 씩 불러보자, 소희야. 3, 1, 1, 네. 15, 그럼 몇이나? 5cm/s. 그래. 자, 다혜야. 3초랑 5초를 떼다가 가속도를 구해볼까? 가속도 몇 나오니? 10 불러봐. 몇이야? 동일하게 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지? 핵심은 이거야. 평균 속도를 구하고 걔를 순간 속도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유형은 전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가득가다 뭐 얘도 물론 3번 선지에서 물어봤지만 문제에서 순간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순간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운동하는 물체의 순간 속도를 어떻게 구해? 가속도를 아는 상황에서는 순간 속도를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가속도가 5인 운동을 하고 있대. 그랬을 때 뭐 7초에서 그 물체의 속도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구해? 공식 쓰면 되지, 공식. 그지? 가속도 알면 1번 공식에 넣으면 나중 속도, 순간 속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가속도를 모르면 어떻게 구해? 가속도를 모르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순간 속도를 물어보면 딱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가속도를 알면 공식에 때려 박으면 돼. 근데 가속도를 모르면 뭐 하셔야 돼? 평속구에다가 그걸 순간 속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 0에서 6초 구간 볼까? 구간은 내 맘대로 잡기 나름이잖아, 그치? 문제에서 2초 단위로 끊어봤지만 내가 이 전체를 하나의 구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가 몇이야? 6초 동안 몇 cm 움직였어? 90cm 움직였지, 그치? 그럼 평속이 몇이야? 15죠, 15, 그치? 그럼 그 15cm/s란 평균 속도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의 속도라고? 다혜야? 어느 시점에서의 속도야? 평균 시간이 언젠데? 3초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그치?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잖아. 그치? 구간을 어떻게 잡든 변하는 건 없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티피컬한 문제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저 유형의 문제들은 전부 풀 수 있어야 해요. 정말 저거 말고는 다른 풀이가 없고 저거 말고는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없어. 이걸로만 모든 똑같은 이 유형은 이걸로만 다 풀려. 이제 간단한 얘기 두 가지만 합시다. 거기 아마 앞쪽으로 잠깐 넘어갈까? 자, 5번의 니은 봅시다. 5번의 니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에서 보통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많이 물어봐요.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뀝니까? 이런 얘기한다. 그치?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자. 어떤 공을요, 연직 위의 방향으로 뭐 20cm/s의 속도로 던졌다라고 할게요. 20m/s라고 하자. 이때 중력가 속도는 10m/s 제곱이다라고 할 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구하래. 그치? 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한 풀이법대로 풀 거야. 기본적으로 얘가 등가속도인지 등속직선인지를 구분하셔야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가 10이래. 가속도가 0이 아니네, 그치? 그럼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면 일단 뭐해? 기호 5개 쓰라고. 자, 소희야, 기호 5개. 그래, SAT. 기호 5개가 있는데, 자, 그럼 주어진 값들을 채워보자, 서연아. 아는 값 뭐 있니? A가 몇? 좋아요. 또? 이건 뭐야? 물체의 처음 속도, 처음에 딱 20m/s의 속력으로 던졌다고. 그럼 어디야?
V0가 20이다 쓰면 여러분 나가리죠. 왜 나가리요? 당장 저번 주 일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나가리라고 수업 때 얘기했어요. 왜 나가릴까요? 이렇게 하면? 유연아 왜 나가리야? 왜 안 돼? 원래 이거다.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지. 왜? 중력 가속도라 그랬잖아, 그렇지? 중력 가속도. 중력은 어느 방향이야? 연지가 아래 방향이잖아, 아래 방향,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요. 위에는 아래는 어디는 플러스 어디 마이너스로 정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위에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할래요. 그럼 얘는 처음에 위로 던졌으니까 플러스 20이겠죠. 얘는 중력 가속도니까 중력은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V0를 20m/s라고 한다면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될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분명 3개가 나와야지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2개밖에 안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를 통해서 여기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걸 통해서 하나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물어보는 건 뭐야 일단? 시점이야 시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t야. 그치?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이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얘를요 여기 어디 하나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이동 거리든 아니면 나중 속도든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그치?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 말은 당연히 변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걸 거 아니야.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딱 그 시점에서 속도는 몇이야? 0이지. 그치?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이다가 결국엔 점점 느려지다가 순간 속도가 0이 딱 되고 잠깐 멈췄다가 반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물체를 던져. 얘를 던지면 얘가 쭉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떨어지잖아. 그치?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다가 속도 0 딱 찍고 그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떨어진다고요. 그죠? 때문에 우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란 말이 나오면 얘를 이제 나중 속도에 끌어다가 나중 속도를 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t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속도에다가 반영을 해줘라. 오케이? 요게 첫 번째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봅시다. 우리 실력업의 2번 한번 볼까? 차가 있어요. 처음 속도가 10m/s인가요? 아니에요. 처음 속도 몇이? 10 맞아? 터널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의 속도가 30m/s라고 돼 있죠. 그죠? 시간은 5초죠? 네. 요거 통과하는데 전체 5초 걸렸대요. 그러면 기억 선지에서 묻는 게 평속이지, 평속. 그치? 평속 어떻게 구해? 두 속도를 더하고 2를 나누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두 속도를 더하고 2로 나누면 평속이 몇이야? 20이지, 20.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터널의 길이죠. 그치? 자, 근데 우리 방금 요 문제에서 평속을 구한 거랑 요 유형에서 평속을 구한 방법이 달랐거든? 그치? 저기서는 평속을 어떻게 구했어? 저기서 구한 평균 속도는 여기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어? 구간 시간 2초 분의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 10cm 한 거잖아. 그치? 평속을 구할 때 구간 시간 분의 구간 거리 했다고. 그치? 그게 저기서 평속을 구한 방법이잖아. 여기서는 평속 어떻게 구했어? 2 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죠. 평균이니까 처음 속도 요거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본질적으로 얘도 평속이고 얘도 평속이지.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는 이걸 통해서 평속을 구했어요. 근데 평속이 몇인 걸 이제 알아? 평속이 20인 걸 알아, 그지? 그런데 구간 시간이 몇 초야? 5초네. 그럼 구간 거리가 몇이래? 평속이 20이고 구간 시간이 5초면 구간 거리가 100이 되지. 그지? 구간 거리를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이거 원래 공식 써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자, 등가속도잖아, 등가속도. 등가속도니까 기호 5개, V0, V1, A, T, S 5개 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처음 속도 10m/s, 나중 속도 30m/s, 그 다음에 시간 5초니까 주어진 거 3개네. S 구할 수 있겠어요, 그지? 물론 이거 굉장히 좋은 풀이야. 절대 나쁜 풀이가 아닌데 계산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공식 넣어서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하면은. 공식 넣어서 푸는 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그지?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공식을 넣으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빠른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S 구하는 거 말고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야? 평속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평속이 몇이야? 20이잖아. 그럼 기억에서 괜히 평속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평속을 구했으니까 구간 시간 5초임을 아니 둘이 곱해서 거리가 100m임을 구해라 라는 얘기잖아. 그지? 요걸 생각하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리를 구할 때, 이동거리 혹은 변위를 구할 때 평속을 알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바로 이거 다음에 자유낙하랑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보니까 자유낙하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생각해봐. 자, 자유낙하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중력가 속도가 몇이야? 중력가 속도는 9.8 혹은 대부분 10으로 많이 주죠. 중력가 속도가 10이겠지 당연히 자유낙하하면. 야, 그러면 5초일 때 이 물체가 0초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0초부터 5초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구하래. 자, 그럼 공식에 넣는다라고 생각해보자. 처음 속도를 0, 그치? 가속도를 10, 시간을 5 넣고선 계산하겠지,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뭐도 할 수 있어? 0에서 5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5초가 흘렀고 가속도가 10이니까 나중 속도 몇이야?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1초마다 속도가 10씩 변한다는 거잖아. 그럼 5초 뒤에 속도는 몇이어야 돼? 50이어야 되지. 0초일 때 0이니까 10초, 1초 뒤엔 10, 2초 뒤엔 20, 3초, 30, 4초, 45초, 50일 거 아니야, 속도가. 그치? 그 정도는 암산되잖아. 야, 그럼 0초부터 5초까지 0초일 때 0, 5초일 때 속도가 50이야. 그럼 평속이 몇이야? 평속이 몇이야? 0초일 때 0, 5초일 때 50이면 평균이 몇이야? 25잖아, 25. 그럼 얘는요, 평속으로 몇 초 이동한 거야? 5초 이동한 거라고. 그럼 구간 거리가 몇이 돼? 이동한 거리가 125m가 되잖아. 그치? 이 정도는 암산이 된다고요. 평속을 쓰려고 생각하면은 공식을 안 쓰고 할 수 있고 계산이 간단해진다고. 암산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우린 얘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을까? 이제 뭐 이 정도로 쓸까요? 등가속도 운동을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등가속도가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혹은 점점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보지 말고 그 평속으로 등속 직선 한 거라고 보셔도 된다고요. 등가속도 운동의 이동 거리를 보일 때는 평균 속도로 등속 직선한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5초간 등가속도 운동했잖아, 그치? 근데 등가속도라고 보지 말고
평속 20m/s로 등속 직선했다고 보셔도 똑같다고. 등속 직선하면 몇이야? 거속시 쓰시면 이동거리가 100m가 나오는 거잖아 저기. 그치? 요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야 결국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초까지 V0, V1 하고 이동거리를 구한다고 하자. 이동거리는 뭐야? 요 넓이야 넓이. 그치? 자, 근데 평속이 여기에 중점이죠. 여기 이렇게 내려보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둘의 넓이가 어때? 같아.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삼각형을 떼다가 여기로 붙이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지. 여기 속도가 몇이야? 평속이잖아.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동거리, 한마디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평속으로 등속 직선했다고 보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셔도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실수가 적어요. 기본적으로 훨씬 간단하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우리 잠깐 끊읍시다.